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9강 레이 웬들리히 스토리보드 튜토리얼 파트 1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은 본격적으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은 파트 1과 파트 2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어, 이 스토리보드를 정확하게 다 실행을 하고 나시면 이와 같이 하단의 탭바에 의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의 테이블 뷰는 사람의 이름과 좋아하는 게임, 예를 들어서 빌 에반즈는 틱택토, 오스카 피터스는 스핀 더 바틀, 데이브 브류백은 텍사스 홀덤 포카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각각의 별점을 매겨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플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김영식,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하는 게임은 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게임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러한 스토리보드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튜토리얼 파트 1과 파트 2를 다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충실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숙제를 냈는데요. 제가 낸 숙제를 보시면 지금 환전기 두 가지 숙제를 다 하시고 나서 바로 랩5 레이팅 스타라는 이 숙제가 뭐냐면 지금 이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에서 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숙제는 뭐냐면 이 숙제는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을 통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것을 기능을 추가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사람 이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추가하는 게 이 별점 매기기입니다. 별점 매기기를 추가해서 별점 매기기 섹션을 누르면 각각의 이 게임에 대해서 별점을 매길 수 있는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랩5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을 다 같이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보드 튜토리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웬들리히 사이트에 있는 것이고요. 이 클래스에 보시면 웹 아카이브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파리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기능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보드 앱에서 최종적으로 이 스토리보드를 다 완성을 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 빌더에 여러 가지 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탭바 컨트롤러에 의해서 화면 뷰가 두 가지로 바뀌게 되고 테이블 뷰가 나오게 되고 각각의 테이블 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과 이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든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포워드, 백워드에 관한 연결들을 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 장면에 대한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장면에 대한 전환은 그러한 장면의 전환을 세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튜토리얼 프로그래밍 하면서 다시 설명할 텐데요. 이 세그 덕분에 이 UI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코드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면 이 테이블 뷰 작업을 할 때 프로토타입 셀이나 정적 셀 기능을 사용해서 좀 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레이아웃을 통해서 위치와 크기를 좀 손쉽게 지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변적인 크기를 갖는 아이패드나
이 아이폰 버전에 따른 크기에 따라서도 쉽게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에서 create new project, 그 다음에 싱글 뷰 앱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프로젝트의 이름은 ratings, 그 다음에 여기 팀은 여러분들의 애플 아이디를 만들어 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 identifier는 꼭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시고요. language는 스위프트, 유저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 스위프트 UI는 최근에 나온 것인데 이건 스토리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코딩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학기 말에 가면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Next. 그래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그 폴더에다가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 앱은 랜드스케이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랜드스케이프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다 체크를 없애기 바랍니다. 그래 디플로이먼트 인포에 가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로 오셔가지고 여기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디플로이먼트 인포에 가서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랜드스케이프 이 부분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도큐멘트 아웃라인을 봤다가 안 봤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을 이렇게 펼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없앴고요. 메인 스토리보드로 와서 뷰 컨트롤러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뷰 컨트롤러에 뭐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넣을 수 있는 건 지난번에 많이 해봤죠. 여기 그 튜토리얼 이 PDF 파일에는 버튼, 그 다음에 세그멘트 컨트롤, 스위치, 라벨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예제입니다. 이거는 이 스토리보드 튜토리얼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넣어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시뮬레이터에도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이 파일에 가보면 이것은 앱의 엔트리 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앱 delegate.swift 이 앱의 엔트리 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이 제일 처음 실행되는 메소드가 바로 이겁니다. 앱에서 제일 처음 실행되는 메소드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비게이터로 오셔가지고 info.p 리스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 파일의 베이스 네임을 보시면 이걸 선택해 보시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시 내비게이터에 오시면 이 메인.점 스토리보드가 이 메인 인터페이스는 메인으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페이스는 이 메인.점 스토리보드라는 파일에서 다룬다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는 깨끗하게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싹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뷰 컨트롤러 오셔가지고 이것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이 뷰 컨트롤을 딜리트 삭제를 합니다. 저도 그러면 엑스코드에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이 뷰 컨트롤을
delete 삭제합니다. 오, 완전히 비어졌습니다. 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그래서 깨끗하게 비어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탭바 컨트롤러를 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긁어다가 이 인터페이스 빌더 부분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탭바 컨트롤러를 찾아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코드에서 그러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찾느냐?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컨트롤러 중에서 여기 탭바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러를 이렇게 쭉 끌고다가 갖고 옵니다. 제대로 안 긁고 와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탭바가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러. 그래서 안 끌고 와졌어요. 탭바 컨트롤러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고 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크니까 좀 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탭바 컨트롤러를 화면으로 끌고 옵니다. 화면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을 이 터치패드에서는 손가락 두 개로 핀치인, 핀치아웃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버튼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실행이 안 되는 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빌드 석세스 나오지만 이 보시면 콘솔 창에 보면 fail to instantiation the default view 디폴트 뷰가 없다고 제대로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탭바 컨트롤러를 이니셜 뷰 컨트롤러로 설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처음에 뷰 컨트롤러를 싹 지웠기 때문에 이니셜 뷰 컨트롤러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빌더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탭바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고 나서 탭바 컨트롤러 선택한 다음에 이 탭바 컨트롤러 여기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여기 부분 이니셜 뷰 컨트롤러를 여기를 체크를 해서 체크하자마자 여기 화살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처음에 보여주는 이니셜 뷰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면 하단에 이렇게 아이템 두 개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바 컨트롤러에 의해서 뷰가 바뀌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뷰가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백진 비어있는 화면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지금 두 가지 화면이 이 탭에 의해서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장면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셜 뷰를 바꾸면 이제 실행을 하면 이 탭바 컨트롤러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스토리보드의 엔트리 포인트가 이 부분이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바 중에서 첫 번째 뷰를 테이블 뷰로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UI 테이블 뷰로 바꾸려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뷰 컨트롤러를 첫 번째 뷰 탭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delete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PDF 파일이고요. 엑스코드 상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선택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뷰를 delete
해서 싹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싹 지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뷰 컨트롤을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을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엑스코드 상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쭉 긁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화면 상단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는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 앞에다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앞에다 하나 붙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포워드 했다가 백워드 했다가 이런 내비게이션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려면 앞에다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붙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다 붙이려면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엑스코드 메뉴상에 에디터 임베드 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메뉴에서 에디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임베드 인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이걸 선택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뷰 컨트롤러 앞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앞에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앞에 붙었다. 자,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임베드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하면 이렇게 앞에 붙은 것이고요.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는 이 테이블 뷰의 루트 뷰 컨트롤러다. 이 테이블 뷰의 루트 뷰 컨트롤러를 해서 포워드, 백워드 이 내비게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바 컨트롤러에서도 보시면 루트 뷰 컨트롤러는 뷰 컨트롤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엑스코드에 가서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루트 뷰 컨트롤러는 이게 루트 뷰 컨트롤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 탭바 컨트롤러에서 릴레이션을 보면 탭바 컨트롤러의 뷰 컨트롤러가 여기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현재 이 탭은 두 번째 탭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은 지워버리고 테이블 뷰 컨트롤을 갖다 놓은 다음에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주는 방법은 이 현재 상태에서 이 탭바 컨트롤러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드래그 하면 릴레이션십 세그 이 연결 관계를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그는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 상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드래그 해서 나오는 것은 릴레이션십 세그가 뷰 컨트롤러다 하면 이런 식으로 탭바 컨트롤러의 두 가지 탭이 서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이템이 이 두 번째 아이템은 비어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렇게 줄줄줄 테이블 형태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보인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인다. 자, 이제는 이 탭바 이름을
한번 아이템 2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아이템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바 아이템을 플레이어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 상에서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 있는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플레이어. 한영 바꾸는 키는 커맨드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바뀝니다. 플레이어로 바꿔줍니다. 플레이어로 바꿔주면 여기가 바뀌게 됩니다. 플레이어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어로 바뀌었고 탭바 컨트롤러에서도 이 부분이 플레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플레이어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 여기 두 번째 아이템은 이름을 제스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제스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스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미리 보기로 하셔. 플레이어로 이름을 내비게이션 컨트롤의 아이템 이름은 플레이어고 두 번째 아이템의 이름은 제스처.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와 제스처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바의 하단에 있는 탭에 해당하는 이름이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프로그램은 이 플레이어, 즉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이름을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먼저 리소스를 이 앱에다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클래스에 보시면 이 스토리보드 이미지라는 그러한 거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레이 웬덜 히에 가시면 이 스토리보드 리소스 중에서 스토리보드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이 이미지스에 가보면 이런 그 여러 가지 png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엑스코드에서 이 이미지를 이 엑스코드 상에서 에셋 이 에셋에다가 이 이미지 폴더를 갖다 놓습니다. 저 에셋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다운받았던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는 이 이미지 이 폴더를 이 에셋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셋에 이미지 폴더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이 에셋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보면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뭐 제스처, 플레이어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요. 이미지들을 갖다 놓고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이 플레이어 씬에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플레이어 아이템에서 이미지의 이름을 플레이어스라고 바꿔주면 그 다음에는 이 플레이어라는 이름 위에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 상에서 메인 스토리보드로 인터페이스 빌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 플레이어 씬에 플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어트리뷰트 패널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에셋에 넣었던 이미지들을 쭉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플레이어, 이렇게 플레이하면 왕관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스처 씬의 제스처 아이템도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제스처의 이미지도 제스처로 바꾸면 이렇게 손 제스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아이템에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가 왕관과 손 이미지, 제스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관하고 손 제스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아니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이 내비게이션 아이템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테이블 뷰 플레이어스 타이틀을 테이블 뷰 플레이어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코드 상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내비게이션 아이템 지금 보면은 좀 줄여보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선택하면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이 상단에 있는 그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바꿉니다. 여기서 테이블 뷰 플레이어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여기 상단에 이름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뷰 플레이어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전 것을 스탑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하단에 탭이 이미지와 같이 나타나고 플레이어를 누르면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보이는 그러한 테이블 뷰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테이블 뷰의 셀에다가 내용을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에다가 어떤 식으로 모양을 넣을 것인지 프로토타입 셀을 만들 건데요.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빈 프로토타입 셀을 이제 어트리뷰트에서 스타일은 서브 타이틀, 그다음에 셀 모양을 변경해서 두 가지 레이블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뷰에 테이블 뷰 셀을 선택을 해서 스타일은 서브 타이틀, 아이덴티파이어는 플레이어 셀, 액세서리는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라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엑스코드 상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테이블 뷰를 펼친 다음에 테이블 뷰 셀 선택을 하시고요. 테이블 뷰 셀에서 어트리뷰트에서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 인스펙터거든요. 여기 부분이 자 보면 스타일을 커스텀이 아니라 서브 타이틀은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이 셀의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셀의 아이디를 지정을 하면 나중에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각각의 아이디는 따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플레이어 셀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타입은 액세서리는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 그럼 나중에 이렇게 요 맨 끝에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는 코딩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위프트 파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비게이터에서 레이팅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뉴 파일 하신 다음에 코코아 터치 클래스 클래스의 이름은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가 되도록 선택을 하십니다. 랭귀지는 스위프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요 그래서 엑스코드 상에서 같이 보시면 이 레이팅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만약에 터치패드만 있다면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효과입니다. 그래서 뉴 파일 코코아 터치 클래스,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 타입은 UI 뷰의 서브 클래스가 아니라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 클래스. 먼저 이 서브 클래스의 타입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바꿉니다. 클래스 이름을 바꾼 다음 먼저 쓴 다음에 서브 클래스를 선택하면 나중에 덧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브 클래스의 타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 요 create xib 파일은 체크하지 않고 랭귀지는 스위프트 선택을 해서 next create 하면 이렇게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이 스토리보드 상에서 방금 만든 테이블 뷰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로 이 테이블 뷰가 컨트롤러라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로 다시 오셔서 메인.점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이 도큐멘트 아웃라인에 선택한 상태에서 이 우측에 있는 이 ID 인스펙터에서 클래스 타입을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 조금 전에 만든 그 클래스로 나의 컨트롤러는 이제부터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가 할 거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엑스코드 상에서도 같이 해보면, 자,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이제부터 누가 할 거냐면 우측에 봐서 이 ID, 이 부분이 ID 인스펙터인데 이 ID 인스펙터에서 클래스는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가 할 거다. 이제부터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가 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이번에는 코코아 터치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스위프트 파일로 이름은 플레이어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넣고 코딩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 엑스코드 상에서 레이팅으로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파일 타입은 스위프트 파일이고 넥스트 파일의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놓고 create. 자, 그 다음에 코딩을 합니다. 거기는 코딩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천천히 똑같이 같이 합니다. 자, 저도 엑스코드 상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uikit struct player variable name은 string 옵셔널 베리어블이네요. 물음표가 붙었다는 것은 옵셔널인 것이죠. 옵셔널이라는 얘기는 니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베리어블이라는 얘기입니다. 게임도 스트링으로 옵셔널이에요. 웨이팅은 인티저다. 그리고 이 스트럭트는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닛 그 생성자가 있어서
스트럭트는 클래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name, game, weight라는 그러한 세 가지 변수를 받아서 나의 name은 인자를 받은 name으로 설정, 나의 게임은 인자로 받은 게임으로 설정, 나의 레이팅은 인자로 받은 레이팅으로 설정.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제대로 잘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 또다시 새로운 스위프트 파일을 추가합니다. new 파일, 스위프트 파일, 이름은 sample data. sample data라고 새로운 new 파일을, 스위프트 파일을 추가합니다. 스위프트 파일, 이름은 sample data라고 추가해 줍니다. 샘플 데이터도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그 샘플 데이터는 이렇게 플레이어스 데이터를, 이 플레이어라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스트럭트,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죠? 이 스트럭트 객체들을 배열로 갖는 그러한 플레이어스 데이터, 이것을 샘플 데이터로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는 상수 플레이어스 데이터. 이 부분이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세 사람인데 플레이어 스트럭트의 객체입니다. 처음에 이름은 빌 에반즈. 제가 처음에 실행을 해봤을 때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빌 에반즈고, 게임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은 틱택토. 그 다음에 레이팅은 4점. 이 사람은 4점을 줬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 4점을 줬고요. 추가를 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V. 이름을 오스카 피터슨. 그 다음에 데이브 브루백. 이 사람의 게임은, 좋아하는 게임 오스카 피터슨은 스핀 더 바트라는 게임이고요. 데이브 브루윅은 좋아하는 게임이 텍사스 홀덤 포커. 나중에 여러분들 학기 말에 숙제해야 되는 거죠. 텍사스 홀덤 포커. 저도 좋아합니다. 레이팅 이 사람은 2점밖에 안 줬네요. 자, 이렇게 상수 플레이어스라는 스트럭트 객체들을 배열로, 원소로 갖는 배열 플레이어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이 내용에 또 코딩을 합니다. 플레이어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플레이어스 배열, 이 플레이어 객체를 원소로 갖는 배열, 플레이어스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갖는 배열 플레이어스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로 가서 이 클래스 상단에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 요 상단에다가 변수를 만듭니다. variable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는 플레이어 객체를 갖는 배열인데 초기값은 아까 조금 전에 만든 플레이어스 데이터, 이 상수를 기본값으로 갖는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이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number of sections는 섹션의 개수를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rows in section, 이 메소드는 return players count, 행의 개수가
플레이어스라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 즉 3개로 현재는 3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3행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요 커멘트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커멘트를 풀어서 이 self at 요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이 코딩 부분에서 섹션의 개수는 일단 1개, number of 섹션의 개수는 1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rows in section, 하나의 섹션에 로가 몇 개이냐, 플레이어스의 원소의 개수, count, 즉 3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self row at index, configure the cell, 셀의 내용을 이제 컨피규어 해야 되는데, 자, 이 셀은 테이블 뷰 dq reuse cell, 그리고 with identifier, reuse identifier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잖아요. 셀의 아이덴티파이어는 플레이어 셀이라고 아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플레이어 셀이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패스가 섹션하고 로의 튜플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스 배열에 인자를 받은 인덱스 패스의 섹션하고 로, 그 중에서 로를 넘겨주면 그 로는 값을, 플레이어스의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플레이어로 as로 써서 플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플레이어 스트럭트 객체는 그 내용을 이제 텍스트 라벨, 셀의 텍스트 라벨은 이 플레이어의 이름이 갖게 되고요. 셀의 디테일 텍스트 라벨은 지금 이 셀 스타일을 서브 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 라벨도 있고 디테일 텍스트 라벨도 있는 겁니다. 라벨이 2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는 이 플레이어 스트럭트 객체에서 게임을 해주고요. 리턴 셀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제스처는 아무것도 안 나고요. 플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3가지 이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테이블 뷰에 텍스트 라벨하고 디테일 텍스트 라벨 2개가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가 별점을 넣기 위해서 좀 셀의 내용을, 지금 이거는 서브 타이틀이라는 이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셀을 커스터마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이 셀 스타일을 아까 서브 타이틀에서 커스텀으로 바꿔줍니다. 플레이어 셀을 서브 타이틀에서 커스텀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셀의 크기를 마음대로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인스펙터에 와서 로의 하이트를 60,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바꿔야 되니까, 원래 서브 타이틀이라는 스타일에서는 라벨이 2개 들어와 있는데 라벨도 없기 때문에 라벨 2개를 갖다 놓습니다. 라벨 2개를 갖다 놓고 이름을 네임과 게임으로 만듭니다. 자, 이거를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엑스코드 상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서 플레이어 셀, 테이블 뷰에 이 플레이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 플레이어 셀의 어트리뷰트에서 스타일을 서브 타이틀에서 커스텀으로 바꿔줍니다. 커스텀으로 바꿔주면 내 마음대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서브 타이틀은 이렇게 타이틀이 두 개 있는 건데요. 커스텀으로 바꾸자마자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 스타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정해야 됩니다. 자, 셀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사이즈 인스펙터로 오신 다음에 지금 이 셀에서 이 플레이어 셀 선택한 상태에서 이 사이즈 인스펙터로 오신 다음에 이 로의 하이트를 지금 이 부분을 좀 키우겠습니다. 60 이렇게 좀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라벨을 두 개 요 셀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끌고 온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라벨을 드래그해서 하나, 한 번 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라벨을 또 하나 갖다 놓고요. 이름을 첫 번째 라벨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name, 두 번째 라벨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game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name과 game 라벨을 가져온 다음에 이 두 가지 라벨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이 두 가지 라벨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를 누른 다음에 같이 누르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뉴에서 에디터 임베드 인 스택 뷰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이 두 가지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에디터 임베드 인 스택 뷰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큐멘트 아웃라인에서 네임과 커맨드를 눌러서 또 게임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터 임베드 인 스택 뷰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별점을 매긴 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 뷰에서 이미지를 갖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끌고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인스펙터에서 이 이미지는 위스가 81, 하이트가 35가 되도록 바꾸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엑스코드 상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 뷰를 찾아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사이즈 인스펙터에서 위스는 81, 하이트는 35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치가 좀 이상하니까 이미지 뷰의 위치를 지금 위치가 좀 이상한데 XY 위치가 지금 상단으로 갔으니까 사이즈 뷰에서 0 약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즈 인스펙터에서 X의 위치를 0으로 해서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를 오려면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와야 됩니다.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오셔서 컨텐트 모드는 센터가 되도록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벨 두 개와 이 이미지 뷰도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스택 뷰하고 이미지 뷰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택 뷰하고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에디터 임베드인 스택 뷰 해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택 뷰하고 커맨드 누른 다음에 이미지 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에디터 임베드인 스택 뷰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얼라이먼트를 센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이퀄 스페이싱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 이 스택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얼라이먼트는 필이 아니라 센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필이 아니라 이퀄 스페이싱. 이렇게 바꿔주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퀄 스페이싱, 디스트리뷰션을 이퀄 스페이싱으로 하면 이 센터로 왜 안 가지? 얼라이먼트는 센터, 이퀄 스페이싱. 조금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퀄 스페이싱으로 양쪽으로 커져야 되는데, 임의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이 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이 상하 좌우의 위치를 상하는 00, 좌우는 20, 20 스페이스를 갖도록 컨스트레인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아니고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는 0, 하단도 0, 왼쪽은 20, 오른쪽도 20, 20 이런 식으로 4가지가 다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add for constraint가 되도록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라벨이 좀 이 라벨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언두. 여기서 reset suggested constraint 한 다음에요. 이 부분에 핀 컨트롤에서 다시 0, 0, 20, 20 add. 오,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핀 다시 언두 하시고요. 여기 부분 이 우주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reset suggested constraint clear constraint 이 스택 뷰에서 클리어 컨스트레인트 하셔갖고 처음에 만든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게 만드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각각의 레이블의 이름을 태그를 네임은 100, 게임은 101, 이미지 뷰는 102가 되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지정하며 이제부터 셀의 이름에다가 태그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임을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에서 태그를 100번, 게임은 어트리뷰트에서 태그를 101번, 이미지 뷰는 태그를 102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네임은 태그가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태그 밑으로 내어보면 여기 뷰 아래에 있는데요. 100번, 100번으로 바꾸고요. 게임은 태그를 101번, 그 다음에 이미지 뷰는 태그를 102번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태그를 이용해서 이 커스텀 셀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실행이 안 되고요. 커스텀 셀이니까 그냥 하면 셀이 지금 타이틀하고 서브 타이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코딩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에 오신 다음에 별점을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한 레이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별개수 이미지를 반환하는 함수를 일단 추가합니다. 이미지 for rating 여기 오타가 있어요. 레그팅이 아니라 G가 빠져야 됩니다. 이미지 for rating. 자, 엑스코드로 오셔서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서 함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상단에 펑션 이미지 for rating 인자로 레이팅 인티저를 받아서 UI 이미지를 반환한다. UI 이미지를 반환한다. 이미지 네임은 스트링 안에 넣는데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에서 역슬래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이 변수를 이밸류에이션 해서 스트링으로 넣어준다 이거죠. 레이팅에 스타스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스페링이 틀리면 안 됩니다. 스타스라고 하시고요. return UI 이미지 타입은 named 이제부터 이미지 name 왜냐하면 우리가 에셋에다가 넣은 이미지들 이름이 1스타즈, 2스타즈, 3스타즈, 4스타즈, 5스타즈 이렇게 숫자 이름 앞에 스타즈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 이미지 이름은 숫자 스타즈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리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네임을 만들어서 레이팅으로 숫자를 넣고 스타즈 이미지 네임을 네임드로 만들어서 UI 이미지를 만들어서 반환한다.
괜히 아, 괜히 에러가 나서 잘못된 줄 알았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UI 이미지 네임드 UI 이미지 네임 실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는 이렇게 UI 이미지를 반환하는 이미지 포 레이팅을 만든 다음에요. 자, 아까 이 셀프 at 셀프로 at 요 테이블 뷰 메소드에서 이 텍스트 라벨과 디테일 텍스트 라벨을 이 플레이어 네임과 게임으로 바로 쓸 수가 없고요. 이제부터는 태그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써야 되고요. 이미지 뷰도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아까 요 셀, 요 부분은 이제 쓸 수가 없고요. 태그를 이용해서 합니다. if let name 라벨은 셀에 view with 태그를 가지고 이제부터 하겠다. 태그 100번. 네임은 아까 100번이었죠? as UI 라벨 이고요. 자, 가져와서 이 네임 라벨의 텍스트는 플레이어의 네임으로 설정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카피하시고요. 두 번째 게임 라벨은 태그의 이름이 1번이고요. 다시 한번 게임 라벨은 플레이어 네임이 아니라 게임에서 갖고 오고요. 마지막으로 웨이팅 이미지 뷰는 102번이고요. 이것은 라벨이 아니라 UI 이미지 뷰고요. 이 부분은 웨이팅 이미지 뷰의 이미지는 셀프의 함수 중에서 이미지 for rating에 플레이어의 레이팅 값을 넣어주면 이미지를 반환하니까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치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플레이어에서 보면 이렇게 별점이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셀의 크기도 제대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셀의 위치도 좀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셔가지고 이 이미지를 약간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셀의 크기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80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별로가 없네.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음,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 모양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손으로 잘 한번 모양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좀 더 키우면 될 것 같고요. 별점을 왼쪽으로 좀 더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뷰에 해당하는 부분. X의 위치를 X의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스택뷰를 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옆으로 더 와라. 계속 옆으로만 가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태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게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폰트도 좀 키우고, 그래서 폰트가 좀 바뀌도록, 그래서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의 서브 클래스를 이 UI 테이블 뷰 셀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어서 태그가 아니라 좀 더 쉽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코코아 터치에 테이블 뷰 셀의 서브 클래스로 플레이어 셀을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터치 새로운 파일은 코코아 터치 클래스고 UI 테이블 뷰 셀 먼저 서브 클래스의 타입을 UI 테이블 뷰 셀의 서브 클래스로 이름은 플레이어 셀 반드시 이 서브 클래스 타입을 정한 다음에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플레이어 셀에 이제부터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속성 아까 태그가 아니라 이제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라벨, 네임 라벨, 웨이팅 이미지 뷰 세 가지 속성을 선택하고 이제 플레이어가 변경될 때마다 프로퍼티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이어 셀에서 세 가지 먼저 속성 IV 아울렛 게임 라벨 UI 라벨
IB 아울렛 네임 라벨 UI 라벨 마지막으로 IB 아울렛 레이팅 이미지 뷰 UI 뷰 UI 이미지 뷰 UI 이미지 뷰 느낌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플레이어라는 베리어블은 플레이어 스트럭트 타입의 변수인데 변할 때마다 값이 변할 때마다 프로퍼티를 설정해라. 게임 라벨의 텍스트는 플레이어가 변할 때마다 설정해라. 플레이어의 네임으로, 플레이어의 게임으로. 네임 라벨의 텍스트는 플레이어의 네임으로. 레이팅 이미지 뷰의 이미지는 이미지 for rating. 레이팅은 플레이어의 레이팅으로. 자, 이제부터 이 이미지 for rating은 아까 어디 있던 함수였냐면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 있던 함수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긁어다가 플레이어 셀로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미지 for rating 함수를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서 플레이어 셀 클래스로 가져옵니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 그래서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을 긁어다가 아까 스페링이 잘못됐다 그랬어. G를 없애고요. 여기로 가져옵니다. 플레이어 셀로 가져옵니다. 자, 이 부분을 커맨드 X 플레이어 셀로 가져옵니다. 커맨드 V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이 플레이어 셀에 이 아이덴티티 인스펙터에서 클래스를 플레이어 셀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러한 그 IB 아울렛 변수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다시 메인 스토리보드로 오신 다음에 플레이어 셀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플레이어 셀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ID 인스펙터에서 이 클래스를 플레이어 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커넥션 인스펙터에 가서 지금 요거 도큐멘트 아웃라인을 펼친 다음에 커넥션 인스펙터에서 여기 보면 게임 라벨을 쭉 긁어다가 게임으로 네임 라벨을 쭉 긁어다가 네임으로 마지막으로 이미지 뷰 레이팅 이미지 뷰도 쭉 긁어다가 이미지 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로 다시 오신 다음에 다 이제 마지막으로 태그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태그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이 부분을 셀 플레이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as player cell이라고 여기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엑스코드로 와서 플레이어스 뷰 컨트롤러에 이 테이블 뷰 하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커멘트 처리하시고요. 셀의 플레이어는 플레이어가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let 셀은 as 플레이어 셀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면 player cell has no initialize. UI 테이블 뷰 셀이고 여기 느낌표를 안 붙여서 그렇습니다. 여기 느낌표를 붙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그래서 잘 안 될 경우에는 틀림없이 코딩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별이 안 보이는 부분은 두 번째 파트 할 때 제가 고쳐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스토리보드 튜토리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